정확해야 되잖아요. 전 세계를 상대로 그래서 책을 내야 되니까 틀림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걸 어떻게 다 자료를 끌고 다니는지 참 불가사의한 분이에요. 기억력도 뭐 굉장히 총명해서 숫자 하나하나. 그러니 그 지금도 저희들 여행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낑낑낑 매는데 이 양반은 그 많은 문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갖고 다녔는지 그것만 갖고 누가 조사를 해보면 참 고개가 숙여질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어디서 서울로부터 최경호 선생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. 한번 좀 말씀을. 김 교수님 해박하신 말씀에서 많이 개몽을 받았습니다. 지금 이 교수님의 질문에 보충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이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마사릭이 와서 미국으로 건너갈 적에 한국을 거쳐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기록상으로 봐서는 한국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인상을 적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임병직 회고록에 보면 이제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와 몇 번 만났다는 이제 그런 기록은 있지만 정말 두 분이 어떤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교감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자료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, 평소에.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마사리 출신이 부모가 상당히 그 하층 계급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때 보면 그 모계 쪽으로 유대인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아시는 대로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 같으면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이 박사님도 독립운동이 빨리 그렇게 그 성취가 되질 않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제 하와이에다가 캠프를 세우면서 상당히 유대인의 민족의 시오니즘 운동에서 좀 배울 바를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을 시사하셨다는 이런 대목도 비춰지는데 그런 면으로 서로 공통되는 점 또 물론 지상으로 나타내서 할 수는 없죠. 그래 통하는 점이 혹시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최 교수님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.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예, 한국을 통과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사릭이 군대를 시베리아에다가 두고 어떻게 보면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박사가 아무튼 6.25 때 이렇게 피신하신 것처럼 피신하신 것처럼 홀로 두고 그 사지에다 홀로 두고 이제 단신 모스크바에서 브라티스라브스크까지 딱딱한 나무 의자에 60이 넘은 노인네가 타고 갑니다. 단 목적이 하나예요. 미국 가서 윌슨을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에 갈 때 목적은 배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체코 군단 7만 명이나 될 체코 군단 브라티스라브스크가 배를 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일본이 약속을 했는데 일본을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는데 과연 약속대로 배편이 마련 안 되니까 다시 할빈으로 와서 할빈에서 신의지로 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해서 이제 일본 땅을 해서 동경까지 가는데 동경에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요.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한국을 통과할 때 그 기록이 있느냐? 그 마사릭이 쓴 그 2차 대전, 1차 대전 거의 회고록과 비슷한 The Making of State, 그러니까 한 국가의 창설 이런 책을 보면은 한국 통과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인상은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짜를 꼽아보면 한국에서 최소한도 2, 3일은 묵었을 것 같아요. 그 당시 기차 사정이라든가 기차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짐작해 보면은 2, 3일은 묵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서울과 부산 해서 묵질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. From Baltic to 황해 이런 제목의 그 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찾아보면은 그 제목이 그럴 정도로 그 글이 나온 걸 보면
황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인상이 있지 않았는가, 아니면 지구 끝에서 끝이라는 의미 되는 것도 있지만,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충분한 답변을 드릴 계시가 못합니다. 저도 가장 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. 제가 연도 날짜를 처음 맞춰보니까 일단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해서 이 양반이 귀국할 때까지는 이 박사가 미국 대륙에 없었어요. 날짜를 맞춰보니까. 그러니까 최소한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할 때까지는 서로 만날 형편이 못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후에 마사릭이 건국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여행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박사가 만날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앞으로 숙제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승만과 마사릭의 비교 연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 아니겠어요? 그걸 아직도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게 이거입니다. 세 번째로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낭살이고 그 이유가 있어요. 마사릭이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진실이 아니면 그 양반이 만든 당 이름이 진실당이에요. 하도 나라가 썩어서 이 진실당을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건국한 다음에 국가의 뭐라 그랬죠? 국훈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진실입니다. 진실처럼 무서운 게 없다. 라틴어로 네? 국시. 네, 국시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시를 진실이에요. 마사릭이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이 진실입니다. 그래서 진실 라틴어로 써놓고 진실이 베리타스인가 써놓고선 그리고선 진실처럼 무서운 건 없다 이렇게 해놓을 정도인데 그 여러 가지 소송이나 그 기존 세력에 대한 그 항거 저항이라기보다 바로 잡으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었을 건수가 유태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젊은 유태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. 근데 마사릭은 거의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 제자들이 와서 이거는 진실된 게 아닙니다. 벌써 그때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벌써 이 반유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.